중년에는 예전처럼 살 빼기 쉽나요? 하나도 안 빠집니다. 무작정 살 빼야지 하고 무작정 굶고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보단 근력 운동을 절대 빼놓지 마셔야 돼요.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관절을 보호하고, 특히 잠자기 전에 아 맞다 오늘 운동 안 했지 하고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이 운동을 추천을 합니다. 다음 운동은 5가지 운동인데 토탈 5분이면 끝나는 운동입니다. 비만이 지속이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외관적으로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중년에는 질병을 유발을 하기 시작해요. 체지방이 과도하게 몸속에 쌓이면 몸이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신체 기능이 저하가 돼요. 그만큼 그 체지방 쪽으로도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혈관에 부담이 되고 장기에도 부담이 되고 특히 심장에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상대적으로 피가 덜 가는 쪽이 생기고 그쪽에는 노폐물이 쌓이고 그게 이제 결국에 만성질환을 유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당뇨입니다. 혈액 내에 당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만성질환들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올라가면 관절에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상도 잦아져요. 비만 자체도 이제 무릎과 고관절에 영향을 주고요. 결국에 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주니까 관절 자체도 부드럽지가 못하고 퇴행성 변화가 더 빨리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에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깊게 못 잡니다. 코가 골고 숨을 잘 못 쉬고 전반적으로 체중이 증가가 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내과적인 문제, 관절염 같은 외과적인 문제, 수면은 또 결국엔 정신과적 문제도 연관이 되니까 신체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태워서 칼로리 소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근육이 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운동하는 동안에 칼로리 소모도 하지만 운동이 끝난 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태울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기초 대사량 자체가 올라가니까 쉽게 살을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에 의해서 심장이 튼튼해지죠. 당 조절 잘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니까 수명이 늘어나요. 그래서 운동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운동하는 동안 힘들어서 다른 생각 안 합니다. 잡생각이 사라져요. 정신적인 멘탈에도 도움이 돼서 비만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조절만 하지 마시고 꼭 운동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운동은 5가지 운동인데 각각 1분씩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토탈 5분이면 끝나는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 끝에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크런치 운동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버티고 내리고 이거 1분 동안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운동은 이 발끝을 바닥에 터치하는 운동이고요. 이렇게 교차하면서 1분간 하체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돌려주는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분간 해주시고요.
반대쪽 방향으로도 해서 30초씩 총 1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운동은 사이드 레그 레이즈. 이 상태에서 쭉 들어서 한쪽당 30초씩 해서 총 1분 해주세요. 반대쪽도 30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은 레그레이즈고요. 레그레이즈를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누운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에 충격을 안 줘요. 무릎이 아프거나 이렇게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은 체중이 부하되는 이런 운동보다는 이렇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근육 강화도 할 수 있으면서 관절을 보호하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추천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구가 필요 없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특히 잠자기 전에 아 맞다 오늘 운동 안 했지 하고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이 운동을 추천을 합니다. 다이어트 외에는 어떤 효능이 있냐면요, 특히 허리랑 복부 쪽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허리의 통증을 줄일 수 있다 그랬죠. 허리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고, 효리가 개선이 되면요 자세가 좋아져요. 두 번째로는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관절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관절 경직이 완화되기 때문에 부상 예방에 효과가 있어서 유연성을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몸도 이뻐지고 피로도 덜 쌓이게 돼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할 때는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운동을 갑자기 확 하면은 근육이 놀랄 수도 있고 관절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부드럽게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운동하는 도중에 어떤 통증이 생긴다. 근데 그 통증이 0부터 100까지인데 한 20을 넘어간다. 그거는 이제 중단을 하셔야 되고, 한 10 정도 된다 하면은 해도 돼요. 근데 그 10이라는 통증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심해진다면 그것도 중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10 정도의 통증이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사라진다. 그러면 그건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반복하는 건 좋지 않겠죠. 과도하게 욕심부려서 오늘은 한 50개, 100개 해볼까? 그러지 마시고요. 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클리어해 나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부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맨바닥에서 하지 마시고 매트를 사용하거나 이호를 깔고 하시는 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걷기만 가지고 유산소 운동하는 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절대 빼놓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타기가 비만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 자전거 타기 자체가 걷는 거나 달리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70kg인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 운동하면 한 780칼로리 정도 소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하체잖아요. 하체 근육이 발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좋고, 그러니까 혈당 조절에도 용이하고 체중이 확 실리지가 않으니까 단전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자전거 운동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 도구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계단 오르기 운동 아주 좋아요. 비만에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심폐지구력이 되게 좋아져요. 계단 오르기 운동 안 하시는 분들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하면 한 4층, 5층만 올라가도 벌써 막 숨이 찹니다. 근데 이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막 10층, 20층 올라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심폐 기능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하체 근육 마찬가지로 좋아지겠죠. 평지 걷는 것보다 계단 오르는 게 한 1.5배 정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할 수가 있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동과 계단 오르기 운동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으로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을 뺄 때 하는 거 거의 두 가지잖아요. 운동하는 거랑 식단 조절. 식단 조절이 정말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70kg인 성인이 1시간 동안 자전거 탔더니 한 780kcal 정도 소비를 했는데, 끝나고 어우 배고파 이러고서는 초콜릿 같은 거 먹어버리면 그대로 그 칼로리가 몸속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거 관리할 때 골고루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단백질, 섬유질, 채소, 과일,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도 같이 먹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칼로리보다는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아야 체중 조절에 더 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칼로리를 계획을 세워서 식단을 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게 먹는 건 좋지 않겠죠. 짜게 먹으면 몸이 좀 부어요. 그 몸이 부은 게 결국에는 몸에 부담이 되면서 체중 증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그거는 끊으시고요. 물 마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루에 적어도 2리터. 그러면 물이 들어가면서 우리 혈액에 끈적했던 게 좀 농도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에 있는 노폐물 배설에도 이점이 있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은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한번 꼭 받아보세요.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다가 건강 망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해서 내 몸에 체지방량이 얼만큼 있고 내장지방이 얼만큼 있고 근육량이 얼만큼 있는지를 일단 진단하는 게 중요해서 꼭 건강검진 점검 받아보시고, 이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당이 있거나 고지혈증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질병을 함께 치료를 하면서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작정 살 빼야지 하고 무작정 굶고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보단 계획을 잡고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랬죠. 이번 주에는 이걸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걸 하고 다다음 주에는 이걸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달 4주 안에 내 체중의 한 5%를 아니면 10%를 줄이겠다라는 어떤 목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목표에 따라서 체중 조절을 하는 게 건강하게 살을 빼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